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반복문 추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은 그 수업 시간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지금 영상은요, 제가 좀 더 필요한 그 코드들을 조금 더 많이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입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어떤 반복을 수행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으로 우리가 for문 기본형과 그리고 while 기본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r문이랑 while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for문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지정을 해줘서 저희가 반복을 수행하게 되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반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for문을 먼저 보게 되면은 for 그다음에 어떤 그 변수를 기준으로 하죠. 뭐 i, j, k 뭐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는데 변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n을 사용해 볼게요. range 범위를 정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을 회전해라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0,9 10 1. 그러니까 0 이상 10 미만이 되겠죠? 10 미만 일찍 증가하라라는 뜻이고 우리가 n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 안녕. 자,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가 실행해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자, n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 n이 0부터 띠디디디디 9까지 되면서 수행을 해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 문장을 수행하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문장을 수행을 해보면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안녕, 9일 때 안녕. 그래서 총 10번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while문인데요. 자, for문에는 0 이상 10 미만 일찍 증가하라 라는 것이 한 문장에 되어 있지만 while문은 좀 다른 기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n으로 해볼게요. n은 0. 자, while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이 n이 만약에 10보다 보다 클 때 print n 안녕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상 참이죠. 항상 참이게 되면은 우리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n이 항상 변경이 돼야 됩니다. n은 n 플러스 1 변경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매번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n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for문 코드와 while문 코드는 지금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출력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for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while문으로 작성된 것을 for문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다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for문과 while문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0부터 100까지 짝수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sum은 어떤 누적의 값을 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r i는 in range 0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01 미만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까지 돌겠죠. 그쵸? 100까지 돌고. 자, 우리가 뭐 짝수기 때문에 뭐 어떤 n 숫자가 있고 2로 나눠서 떨어진 수, 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안 할 거예요. 0부터 2씩 커진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0, 2, 4, 6, 8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코드를 좀 간편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 누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or의 조건에 해당됐을 때 이 문장을 수행해라. 들여쓰기가 돼 있죠. 를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을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프린트 0에서 100까지 짝수합 구하기 보시면 되겠고 결과값은 t.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으나 잠깐만 일단 실행 먼저 할게요. 자, 는 t 썸값
이렇게 값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좀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그쵸? 어떤 거요? 퍼센트 t. 교수님 퍼센트 t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자, 퍼센트 t는요, 형식 지정자입니다. 형식 지정자고요. 제가 조금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형식 지정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출력을 할 때는 변수, 문자열 이렇게 컴마를 이어서 변수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뭐 자릿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 지정자, 이 자리에 이런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줘라는 의미에서 형식 지정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h라는 변수에 97이라는 것을 참조하도록 할 거고요. 프린트 d 퍼센트 %d라는 것은 정수를 출력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 없고요. 퍼센트 %ch라고 하면 자, int 정수를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프린트 퍼센트 %f는 float 해서 어떤 얘기냐면 자, ch에 있는 변수의 값을 실수의 값으로 표시해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프린트 퍼센트 %c는 무슨 뜻이냐면 어, 그 문자로 표시해라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스키 코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이지만 이 숫자에 있는 값이 문자의 값과 매칭해서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97은 소문자 A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97이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지만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해라? 문자형으로 출력해라. 문자로 출력해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퍼센트 %s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네, 문자열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프린트 ch 우리 기억나시죠? 어떤 타입인지 97이 어떤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d, f, c, h, s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인트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수죠. 그래서 정수 실수는 소수점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값이 문자가 아니라 숫자이지만 문자형으로 표시해라라고 했을 때 A가 출력이 되죠. 문자형으로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문자랑 문자열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문자열은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97이 출력이 되고요. 사실 이 용도로만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자릿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 또 형식 지정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 3.1415 926 뭐 이런 값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프린트 자 우리가 얘를 소수이잖아요. 실수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표시할 때 F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요렇게 값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앞에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 자릿수도 만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소수점을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다가 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수점을 한 자리만 표시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이 F 하게 되면 한 자리만 나오고요. 변화인지 보도록 할게요. 2, 3, 이렇게 이제 자릿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 왼쪽으로 정렬이 돼 있죠. 아,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어떤 공간들을 표시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표시를 하시냐면 7자리면서 소수점 첫째 자리, 7자리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앞에 공간들이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7개. 여기 앞에가 7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자리에서 소수점 하나, 7자리에서 소수점 2개, 7자리에서 소수점 3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그 출력을 할 때 사용자가 보기가 좋게 우리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형식 지정자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4, 3, 2, 1, 0을 순서대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증가되는 값을 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기본형으로 볼게요. n은 뭐라고 줄 거고요. for i는 in range n. 5번 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프린트 어떤 값을 프린트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은 i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렇죠? i가 수행이 될 건데 자, 이거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안에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n은 i는 우리가 어떻게 증가가 될 거냐면 i는 0부터 0, 1, 2, 3, 4까지 수행이 될 거죠. 근데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4, 3, 2, 1, 0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수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애는 1, i 플러스 2 이렇게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n이 우리가 5죠. 5고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1, 다음에는 빼기 2, 다음에 빼기 3. 어떻게 결론적으로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4, 3, 2, 1, 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냐면요. 우리가 여기 안에 수식들을 변화하는 그런 변수에 대한 수식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표시되면요. 자, 파이썬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엔터의 효과를 줍니다. 4, 3, 2, 1, 0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으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죠. 지금부터 기억을 내면 되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end가 어떠하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엔터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로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가로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end 마지막 부호를 엔터를 치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라는 뜻으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백을 넣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공백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나란히 출력이 되고요. 공백을 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 컴마를 넣어도 그러면은 4가 출력되고 컴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를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 어떤 값을 출력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서 4, 3, 2, 1, 0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서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와 n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i는 어떤 변수냐면 반복의 횟수를 지정해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i는 0부터 n-1까지 증가를 할 거고요. 그쵸? n-1까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지정했던 것처럼 여기 지정했죠? n이 n 미만이기 때문에 n-1까지 회전을 하겠다, 반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풀 수가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자동으로 수학 문제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거 우리가 주석이라고 이야기했죠. 주석은 뭐죠? 어떤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의미를 갖죠? 얘는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코드라고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요게 지금 봤더니 처음 보는 빨간 글자가 있어요. 그쵸? 땡땡땡 주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샵을 표시하게 되면 주석을 한 줄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여러 줄의 주석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3번 연속으로 써서 땡땡땡 이렇게 하게 되면 주석을 또 여러 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문제 5개를 생성을 해서 출제할 건데 그 출제해서 우리가 덧셈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덧셈 연산을 할 때 피연산자가 있고 또 피연산자가 있고 여기 연산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 우리가 A와 B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A랑 B가 랜덤으로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가 C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값이 맞으면 몇 문제 맞았구나를 표시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값들은 항상 랜덤으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의 값을 난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얘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코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운 학습한 내용들 안에서 충분히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초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import random이라는 그런 모듈을 갖고 온다는 뜻이고요. answer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얘는 뭐 거냐면 정답을 몇 개를 맞췄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수학 문제를 5개를 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5번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random rand int 1부터 10까지 100까지 하셔도 돼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100까지 하면 1부터 99까지의 값이 나오겠죠. B는 랜덤하고 점이에요. 컴마 아닙니다. 랜덤 점 랜드 int 1, 100. 자, 그 다음에 C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을 받을 거야. 입력을 받을 거고 인트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input. 자, 여기 지금 input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에 들어가는 글은 사실 설명글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쁘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ed라는 거는 우리가 자릿수가 지금 99까지니까 두 자릿수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공간을 2개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ed 그러고 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 위에서 받았던 요 값과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2 만약에 if a 더하기 b 값이 c이면 n 값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값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참일 때 수행되는 문장은 요 문장이고요. if문이 참일 때 수행되는 문장은 이 문장이죠. 우리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퀴즈를 맞춘 다음에 이제 정답이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나와야겠죠. 반복문을 나와서 프린트 예, 맞았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이 퍼센트 %D에 들어가는 값은 너가 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68 수학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틀리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2개가 맞았습니다라고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정답이 뭐 얼마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은 설계할 때 A와 B 값은 랜덤으로 받게 되고 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 값은 int로 값을 받게 될 거고 예, 형식 지정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형식 지정자에 들어가는 값들이 A, B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if A와 B가 맞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answer의 값을 늘려서 몇 개를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틀리게 되면 뭐 정답을 알려주는 네? else 뭐랄까요? 프린트 틀렸습니다. 정답은 또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뭐할까요? 의도적으로 틀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6번째 예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시작값과 끝값, 증가값을 입력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얘는 우리가 순서도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그 코드에는 순서도가 있는데요. 입력받고 입력 세 가지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포문에서 우리가 항상 했었던 게 뭐죠? 초기값, 종료값, 진감값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처음에 어떤 그 누적의 합을 구하는 건 0으로 초기화 시키고요. 넘 1, 드, 값. 이거 콜론 왜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이게 보기가 좋아서 쓰는 거니까 뭐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int, input, 값. 세 번째 숫자는 int, 값. for i는 in range 넘1부터 넘이 끝값을 입력했는데 우리가 항상 미만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 3. 썸은 썸 더하기 i예요. 1 아니죠. 1 하게 되면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안 되죠. 그쵸?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결과값은 %d부터 %d까지 %d 증가한 숫자의 합은 %d %d 다. 그다음에 차례대로 요 안에 dd 4개죠. 4개 안에 들어가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넘1, 넘2, 넘3, 썸. 값은 1, 끝값은 5 해볼까요? 그리고 진각값은 3이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1, 4 없죠? 그러면 두 개가 더해지는 거 1사랑 1사가 더해지면 결과값은 5입니다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 그것에 맞게끔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약수를 한번 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약수라고 하면요.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for in range 할 건데 우리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약수라는 것은요. 어떤 수가 우리가 어떤 이제 넘버 값을 받았어요. 숫자를 입력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입력받은 값에까지 하나씩 i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1 넘버까지 그쵸? 넘버까지 1씩 증가를 하면서 볼 건데 어떤 것을 볼까요? if 넘버가 만약에 i로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프린트 약수인 거죠. 나눠 떨어지면 약수니까요. 약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10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i가 하나씩 커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1, 2 나눠 떨어진 숫자들을 출력을 하게 되면 약수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콜론이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건데 구구단도요. 재미있는 게 우리가 단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요. 구단 다 아시죠? 단이 있으면 일단 뭐 정해지면 1부터 9까지 커지죠. 어디가 반복됩니까? 여기가 반복돼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i로 지정을 해주면 단은 그대로 있고 i만 계속 변경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반복문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 대체 반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단을 입력을 받을 거고요. for i는 1부터 9까지니까 10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d 곱하기 %는 %2
단 i는 단 곱하기 i입니다. 그러면 얘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단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 i만 변경되겠죠. i만 계속 증가가 되면서 이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2를 넣은 이유는 그냥 두 자릿수기 때문에 이게 줄을 이쁘게 맞추고 싶어서 2를 넣은 거고 2를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단을 5단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2가 없으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당겨지겠네요. 그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구구단 같은 경우에 단도 바뀌고 그쵸? 곱해진 숫자도 바뀌죠. 그래서 이중 포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단 같은 경우에는 2부터 9까지 커지게 되고 i는 1부터 9까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수행을 한 뒤에 단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느리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재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잠시만요. 네, 이게 어떻게 바뀐 처음부터 하시 볼까요? 자, 처음에 되어 있지 않았는데 2단 1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i가 증가가 되면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i가 9까지 다 되면은 까지가 다 입력이 되게 되면은 아니 3으로 바뀌죠. 3으로 바뀌어서 i가 또 1부터 증가가 됩니다.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첩 포문일 때 포문이 두 개가 사용됐을 때요. 안에 있는 포문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포문이 수행된다. 우리 마치 지난번 예제에서 지금 뭐 분이 다 돌아가면은 60분이 다 돌아가면 1시간이 증가되는 것처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그리고 또 이 순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코드는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라고 할 수가 있죠. 입력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 변화되는 숫자가 두 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단위 변경이 될 거고요. 어떻게 변경이 될까? 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있으니까 9 더하기 1, 그러니까 결국은 10까지 변경이 될 거고요. 다음에는 그 단 옆에 곱해지는 숫자, 그건 i로 할게요. 레인지 1부터 걔는 9 더하기 1까지 더해지겠죠. 얘를 10이라고 입력하셔도 뭐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포문에 안에 있는 포문에 해당되는 것은 프린트 퍼센트 2 곱하기 퍼센트 얘는 그냥 줄 맞추기 위해서 2를 작성을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단 i는 단 곱하기 i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만 적으면 계속 한 줄씩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이어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end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자, 그 다음에 한 단이 끝나면, 그러니까 한 단이 끝나면 힌트 엔터를 쳐라. 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프린트는 엔터 효과를 주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이중 포문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종이에도 작성해 보시고요. 코드로도 작성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우리가 중간
그 중첩 반복문은 수행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첩 반복문이 됐으면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해 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별을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모양들 아니면 뭐 숫자를 가지고 뭐 다양하게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건 별 출력하기인데요. 별을 지금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줄에 첫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러고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복문이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요. 처음에 라인과 스타로 정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일 때 별이 다섯 개, 두 번째 라인일 때 별이 다섯 개 출력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숫자로 적혀 있잖아요. 숫자로 그 구구단 같은 건 숫자로 적혀 있는데 숫자 대신 별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게요. 일단 해봅시다. 모르면 해보면 됩니다. 자, for 라인이 있고요. 라인은 레인지 몇 줄 할 거냐면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총 5번 반복한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는 우리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프린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도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그쵸? 자, 우리가 한 줄마다 요러한 문장, 이런 프린트를 반복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서도 반복이 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반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으로 바꿔줄게요. 스타는 얘도 5번 돌아갑니다. 근데 프린트할 때 별이 출력이 될 건데, 그러니까 그 엔터를 쓰지 않고 공백을 오도록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다 끝나면 별 표시가 끝나면 다시 엔터를 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이 몇 개인지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별이 다섯 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숫자를 바꾸거나 뭐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별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이고요. 다양한 별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딩을 배웠을 때 별 출력하는 게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우리 두 번째 별 출력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커졌고요. 별 숫자는 1, 2, 3, 4, 5씩도 커졌어요. 그쵸? 첫 번째 라인에서 별을 하나 출력하면 돼요. 두 번째 라인에서 두 개 출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라인 수까지 별이 출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6까지로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될 거냐면 1, 2, 4, 5까지 출력 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오 스타는 1부터 라인 숫자까지 그러면 첫 번째 라인에서 하나, 두 번째 라인에서 두 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어떻게 별 숫자가 어떻게 증가가 되냐면 첫 번째 라인에서 라인 숫자까지, 두 번째 라인에서 또 라인 숫자까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별을 출력할 거다. end는 라고 보시고 한 줄씩 끝나면 반복문 나와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스타는 1부터 5까지 1, 2, 3, 4, 5 다섯 번 돌겠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하게 되고 이건 그냥 줄수를 반복하는 거고 별을 몇 개를 찍을까요? 1부터 라인 숫자까지. 그래서 1부터 라인까지이기 때문에 1, 2, 3, 4, 5가 되겠죠. 출력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쉬운데요.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요거를 보도록 요거를 출력할 건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공백 숫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공백에 대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백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컴퓨터는 사실 스페이스바라는 문자를 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라인은 그대로예요. 1, 2, 3, 4. 바깥에 라인은 그대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밖에 라인이 하나 있고 라인에 대한 변수가 하나 있고 스페이스에 대한 변수 그 반복문 그리고 별에 대한 반복문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출력할 때 어떻게 되냐면 라인에 대한 게 한 줄씩 출력이 되면서 이거 한 줄 출력할 때 스페이스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별에 대한 게 이렇게 출력이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규칙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규칙들을 찾아봤냐면 라인이 1일 때 스페이스가 1, 2, 3, 4, 스타가 하나. 왜냐면 여기 앞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4, 3, 2, 1, 0으로 여기는 0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별은 1, 2, 3, 4, 5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for in range 1,6 다음에 별만 먼저 찍어볼게요. star in range 1, 1에서 라인 숫자까지 이거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백에 대한 것만 정의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했더니 출력이 됐습니다. 공백이 필요하죠. 그래 공백을 넣자. 그래서 위에다가 또 스페이스 그러면 자, 첫 번째 라인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1라인이죠. 1라인인데 공백이 4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라인을 기준으로 5까지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라인의 첫째 줄에서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까지 수행돼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2부터 시작하니까 2, 3, 4. 세 번 수행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얘가 한번 돌아갈 때 라인 한 번 동안 스페이스 4개, 그다음 별 하나. 그죠? 스페이스 4개, 별 하나. 라인 두 번째 때 스페이스 3개, 별 2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칙을 따라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출력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수업에서는 엄청 큰 난이도를 요청을 하지 않아요. 또 실기 시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얘를 순서대로 옮기게 되면 그 라인이 하나 돌 때마다 스페이스와 별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도 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숫자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 숫자들은 또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라인은 5, 10, 15, 20, 25 어떻게 보시면은 라인은 라인은 5의 배수씩 증가가 되고요. 그렇죠? 5의 배수씩 증가가 되죠. 그리고 넘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씩 증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라인은 5씩 증가가 되고요. 넘은 또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증가가 되죠. 0, 1, 2, 3, 4 증가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복문으로 바꿨을 때 1부터 6까지, 즉 얘는 1부터 5까지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넘이 0부터 5까지가 됩니다. 얘는 0 이상 5 미만이기 때문에 4까지 수행되겠죠. 자, 프린트 퍼센트 2% 라인 곱하기 5 증가가 돼야 되니까요. 다음에 빼기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복문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코드를 알려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코드를 입력을 안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for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순서도는 while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for문과 while문으로 이렇게 어, 네, 변경해서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종합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코드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임의의 숫자를 하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임의의 숫자를 하나 얘기한다는 거 랜덤의 숫자를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의 숫자를 갖고 와서 이 숫자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몇 번의 시도의 끝에서 정답을 맞추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랜덤 가지고 올 거고 몇 번 시도했는지를 어, 표시할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내가 입력할 변수도 한번 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그 정답, 그쵸? 랜덤한 숫자를 낼 건데 범위는 1부터 100까지 하겠습니다. 99까지죠. 그래서 힌트 그냥 메시지예요. 숫자 맞추기 게임 할 거고요. 자, while 내가 입력한 숫자와 그 컴퓨터에서 랜덤으로 정해놓은 숫자가 다를 때까지 돌릴 거다. 반복한다라는 뜻이고요. int 한 번 시도할 때마다 값이 변경된다는 뜻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f 만약에 내가 입력한 숫자와 그 컴퓨터에서 랜덤으로 정해놓은 숫자가 낮으면 프린트 낮음 조건을 하나만 더 할게요. guess가 만약 더 하면은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자, 만약에 축하합니다. 정답 또 횟수 할게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중간 숫자를 볼까요? 낮음. 그럼 50에서 100 사이의 값이 있다는 거네요. 낮음. 그럼 70에서 80 사이의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8. 정답이 있네요. 그쵸? 정답을 맞췄고 시도 횟수 5번. 이렇게 우리가 숫자 맞추기 게임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공약수를,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 자료에 이렇게 놔드렸고요. 자, 이게 공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6과 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쵸? 떨어지니까 3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두 가지 숫자를 계속 나누면서 나머지와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건데
지금 같이 이제 화면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이라는 숫자가 있고 18과 27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27과 17과 을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18로 나눠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9가 나오죠. 9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이 값이 얘랑 또 나눠 봅니다. 그래서 8 나머지 연산자 9 합니다. 그러면 0이 되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요렇게 변하고 요렇게 변했습니다. 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이 네, 처음에 x와 y를 나머지 한 값, 값의 이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를 우리는 r이라고 하고 r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시프트가 됐죠. 그래서 y 값을 x에 대입하고 r 값을 요 r 값을 그쵸? 이 r 값을 y에다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만약에 0이 되면은 우리가 그 최대 공약수를 찾았다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풀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수 가운데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y가 0이 될 때까지 돌릴 거예요. 회전을 할 거고 y가 0이 되면 공약수는 x다라는 그런 식이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인트 큰 수요. y는 인트 작은 수 입력 이렇게 볼 거예요. 자, y가 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하죠. r은 나머지는 x와 y를 한 그 나머지 연산을 한 나머지가 r이 될 거고요. y 값을 x로 r 값을 y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0이 되면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다른 숫자를 대입을 하면서. 그래서 요게 굉장히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볼까요? 뭐 15, 12, 최대 공약수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추가를 받고요. 제목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반복문 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더니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가 만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더 볼게요.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 중에 예제 두 번째 거, 마지막 거랑 두 개를 제가 빼먹고 안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거 지금 뭐 커피 자판기 예제랑 이 구구단 출력 예제를 아는데 구구단 출력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킵해 보도록 하고 커피 자판기 예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 자판기를 할 건데 잠시만요. 커피 자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커피가 재고가 10개예요. 그러고 우리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참이라고 true를 할 거고 true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자동 완성 좀 어렵네요. 그쵸? while true. 자, money를 입력을 할 거예요. 계속. 돈을 넣어주세요. 보고요. if money가 500원 들어가면은 P는 당연히 한 잔 빠지고, 그쵸? 재고가 빠졌으니까 커피 나왔습니다. 입력을 할 거고. 만약에 elif money가 500원보다 크면은 물론 커피는 재고가 하나 빠져야 되죠. 강의 자료는 조금 잘못돼 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힌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은 원입니다. 빼기 원이 500. 그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프린트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커피가 0이 되면 재고가 없다는 거죠? 프린트 커피가 매진되었습니다. 판매 하게 되면은 이 왈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 중요하죠?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요. 돈을 넣어주세요. 500원. 500원. 10잔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네요. 그쵸? 돈이 부족한 상황도 만들어 볼까요?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죠? 10잔을 다 사 먹으면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하면 판매 중지.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커피 자판기가 있고 여러분들 그 융합 프로젝트에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에 대해서 추가 영상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지만 반복문은 여러분들 처음 코딩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수행해 보시고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꼭 해내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다가 학습하시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고도 모른다고 하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